동조궁 이었어가지고 대략 한 4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도쿠가와이에스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도쿠가와이에스는 누굴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라이벌이에요. 1592년도가 임진왜란이 났던 해예요. 일본은 1500년대가 전국 시대라 해가지고 무장들이 굉장히 막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영토를 뺏기도 하고 했던 곳인데 너무 전쟁을 오래 끌어왔던 전쟁을 딱 종집을 찍게 한 사람이 바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작은 마을의 군수 정도 출신으로 있다가 세계를 일본을 통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잘나서 그 사람이 실력만으로 했냐, 그게 아니고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고 사람을 잘 만났고 잘 참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를 빗대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원숭이로 빗대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일본의 국보가 되겠고요. 니꼬를 대표하는 세 마리의 원숭이, 그러니까 석삼자 산, 원숭이란 말이 사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자르, 니꼬 산자르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원숭이를 칭하는 건데, 여기 다 사람 인생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숭이가 이렇게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두 번째, 이게 아마 우리 측에 되면 청소년이 같아요.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하는 세 마리의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절에 가면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어느 집에 가면은 시부모한테 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3년 벙어리 뭐 3년 피 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약에 세상에 어떤 그런 헛소문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말하고 듣고 자꾸 따지고 관여했으면 이 사람은 76세까지 살면서 이거를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손주가 빗대 설명한 거죠. 귀머거리로 살아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 세 가지가, 이 세 마리의 원숭이가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빗댄 원숭이. 깊은 종교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자들은 제일 비싼 거 말을 기증을 했대요. 그게 우리 측에 되면 기와불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말을 사서 기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 비싼 말을. 그래서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불사를 하게 되는 게 유래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회마예요. 회마. 말 그림이 그려진 이 딱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마를 여기다가 주고 그 뒤에 자기의 소원을 써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영어도 써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간의 건강, 집안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걸 쓰기도 하고 해서 한 500엔 정도 내고 쓰는, 우리로 치면 기와 불사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천행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시대가 변천하면서 꼭 말 그림이 아니고 뭐 사쿠라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뭐 용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 용 그림은 저 왼쪽에 좀 이따 마지막에 볼 건데 약사당이라는 곳이거든요. 또 12간지를 써가지고 약사 열애를 모셔놓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용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용이 울어요. 절과 신사가 좀 헷갈리거든요. 분위기 비슷한데 요 마크가 있으면 신사로 보면 돼요. 요 마크가 없으면 절. 그러니까 요 마크가 뭐냐? 한자로 표시하게 되면 하늘 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천. 즉 우리가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일본말로 뭐로 하냐면 도리이라고 합니다. 도리이. 도리가 한 글자예요. 도리. 우리가 많이 쓰는 도리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도리. 그렇죠. 고도리. 고 썼을 때 고도리가 일본말이에요. 이치니 산시 고. 그래서 그 세 장의 화투장을 모아보면 새가 5마리 있습니다. 한국 가시면 잘 보세요. 5마리의 새라는, 일본의 많은 새. 까마귀 얘기합니다. 일본의 까마귀 뭐냐면 영험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모시고 신의 세계로 안내하는 새가 까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지키고 있는 문이다. 하늘 천자, 하늘로 들어가려면 까마귀 집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 신사를 보게 되면 마크가 있죠. 요 나무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말로 아오이라고 합니다. 아오이. 어느 가문에 이게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명, 영주, 장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양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 마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2개일 수도 있고 한데
요게 도쿠가와 가문의 문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제패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근데 유일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힘으로 누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91년도가 전쟁이 끝나는 해가 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는 화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친을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중요 도시는 오사카, 교토가 되겠고요. 동경, 우리가 많이 있는 이 지역은 약간 촌이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영지 이동을 명을 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밀어내게 돼요, 동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규합시켜 놓고 워낙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지나 이런 게 없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천하 제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장군들의 힘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새로운 땅이 필요해가지고 조선 땅을 침범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임진왜란의 이유가 됩니다. 여튼간에 그 이듬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징병용을 내서 많은 군인들을 모으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일대가 굉장히 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람들이 스며들었던 약간 반군 세력들이 많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빈 자리가 생기면 너의 그 교토나 오사카 위험해진다 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지역을 내가 평온하게 좀 제압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조선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징병을 못 보냅니다. 15회에 걸쳐가지고 조선통치사가 마련하게 된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와 있는 이 도쿠가와의 묘지는 우리하고는 좀 약간 친한적인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다. 1600년에 도쿠가와 지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후손하고의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도요토미가 망해요. 그래서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패를 하게 됐고 1603년도에 동경을 이제부터 중앙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무사 막부를 세우는데 그게 세 번째 막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1616년도에 76세 나이로 죽어요. 1600년도 때에 7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이로 치게 되면 대략 한 100세 이상 살았다라고